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3프로TV는 전 세계 각지에 약 50분의 글로벌 통신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 통신원과 함께 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성함조차 모니카 통신원입니다. 자, 모니카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모니카인데 혹시 그 프랑스로 귀화하신 건가요? 아니요, 귀하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세례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프랑스 어디에 네.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리 서쪽의 뉴에스역센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바로 옆에가 이제 파리 16구인데요. 그래서 파리 16구에서 3년 반 정도 살았고, 이곳으로 이사 와서 산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프랑스 산 지는 이제 7년이 다 되어 가고요. 프랑스 오기 전에는 홍콩에서 2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요즘 프랑스가 정말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바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참 프랑스에 그 마약 주사실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합법 마약 주사실인데 학교 앞에 마약 주사실이 생긴다고 해서 좀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이제 총 2,200만 명 중에서 연간 500만 명 이제 마약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아주 최고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마약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6년 10월에 파리에 처음으로 그 합법적인 마약 주사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두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19에 그 라리부아지라는 병원에 이제 주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프랑스 동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것에 또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이유는 실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과다 투약하고 또 불결한 주사바늘 재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질병에 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이제 해서 병원에서 이제 그 소독된 주사기로 하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하고 또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런 그 이런 그런 것도 해주면서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마약 이제 사용률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최근에 그 프랑스 남부의 그 항구 도시 막세유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근처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마약범들을 위한 이런 설치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팽팽한 이제 대립 관계가 있는데, 저도 여기 프랑스에 살면서 이제 파리의 그 북쪽, 지금 현재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동네가 생이라는 동네인데요. 거기가 마약 밀매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제 경찰들과의 충돌도 잦고요.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리에서는 이제 더 추가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또 지역 주민.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워낙 음지에서 마약 투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결한 주사 바늘을 써서 막 오히려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이 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왜냐면 막 주사도 나눠 쓸 거 아니에요, 막. 맞습니다. 나눠 쓰고 사용하고. 야, 저는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나 좀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마약 투약실을 열어주면
거기 와서 네. 깨끗하게 투약하고 거기서 상담도 받아서 앞으로 좀 마약을 맞습니다. 덜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왜 그걸 지금 내 동네 앞에서 지으려고 하느냐. 요것 때문에 맞습니다. 지역별 논쟁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야, 예. 참 야 어떻게 이거를 물론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아 이건 정말 강경하게 이걸 잡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이게 뭐가 정책적으로- 달라졌냐면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마약 투약을 예. 그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차가 맞습니다. 발생을 해서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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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것도 네. 이제는 공중보건으로 하자. 이런 걸로 공중보건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파리 16구에 살 때 저희 동네에 이제 하넬라그라는 그 아주 평화로운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OECD 본사도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거기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그 공원에서 그 마약 서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게 곳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경찰도 단속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사실 마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봐야 되냐 질병으로 봐야 되냐 할 때 질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떤 질병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있는 게 질병인데 마약이라는 네. 것은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질병의 분류를 한다는 거는 이미 처음에가 그거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그 문제를 무엇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걸 범죄도 범죄지만 범죄지만 이거를 질병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야 될 사람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그 사회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은 사람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건 범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참. 경찰과 검찰에서 나서는 거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보건 쪽으로 나서는 거고. 네, 이게 좀 단체에서.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질병인지 범죄인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 사회는 그렇고 이 사회는 이렇고 참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와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오늘 일 많이 있어요. 아, 이 이야기가. 지금 프랑스 농민 시위도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끌고 와서 프랑스 파리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을 지금 다 막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거 원인부터 좀 현재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 파리 농민 시위가 지금 연인 뉴스인데요. 그 이제 올해 중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게 이제 그 농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유럽연합의 지나친 환경 규제, 이제 친환경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 규제가 많고 또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농산물을 그 면세로 해서 이제 값싼 농산물 수입하면서 이제 프랑스 농민들이 경쟁력도 잃고 또 그 농업용 그 트랙터의 농업용 경유에 그 이제 그 정부가 이렇게 과세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는 미비했는데 그 이제 시위 트랙터가 이제 도로 위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농민 가족이 이제 아침에 그 트랙터 안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어머니가 죽었어. 이게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딸도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났고 이 불길이 거세져서 지금 이제 벨기에, 뭐 독일,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 이제 어제 그 가브리엘 아탈 새로 이제 신임한 부임한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오후 3시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제 그 곳곳 프랑스 전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로는 다 막 봉쇄하고 그 뭐 볕단 이런 걸로 도로를 다 막고요. 트랙터로 다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헝지스라는 그 프랑스 최대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을 이제 점령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점령하면 문제는 각종 뭐 유통업체, 뭐 식당, 재료 이게 다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굶겨 죽이겠다. 뭐 이런 거죠. 그 위에서도 오고 뭐 옆에서도 오고 다 지금 도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샤를 들고 국제공항 그 근처까지 위에서 북부에서 내려왔고 이제 홍지스는 파리 그 외곽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거기도 이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와, 지금 네. 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농산물을 가장 많이 유통하는 곳을 점령을 해서 네, 네. 파리 시민들이 배고파서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네, 네. 네. 와, 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정도의 반발이면은 뭐 경에 대해서 그 다시 그러면 세금 좀 깎아줄게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총리가 그 이제 농업용 경유 과세 조치는 취소하겠다. 실제 또 농민들이 이제 시위하는 곳에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의 이제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좀 지금 혜택을 계속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경제부 장관 그 브루노 르마히라는 그 경제부 장관도 그 와인 생산 업자들한테 8천만 유로를 이제 지원하겠다. 각종 이걸 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곧 또 총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1월 30일 날 스웨덴에 이제 국빈 방문을 가서 거기서도 또 그 중계로 이렇게 농민 시위에 대해서 연설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면 다시 이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그 신경을 지금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위는 아직 어제 아무리 총리가 뭐 대책안을 좀 내놓고 해도 그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지금 네. 아니 지금 사실 프랑스 파리가 또 올림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대기 기간 보니까 2024년 이제 7월 26일부터 네. 이제 올림픽을 할 예정인데 지금 과거에 한 7년 정도 계셨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이러한 네네. 시위나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과거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이런 시위들이 과거에도 뭐 물론 제가 외신을 통해서는 뭐 프랑스 시위가 뭐 워낙 또 강경하고 네. 극단적이니까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접하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네. 과거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농민 시위는 좀 이제 과격하고 좀 이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10년 정도 살면서 시위가 뭐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노란조끼 시위도 있었고요. 또 연금 개혁 반대 시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이게 여기는 시위의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늘 뭐 그리고 경찰 시위도 지금 올림픽 때문에 있고요. 있었고 또 내일은 또 선생님들이 시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그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 중에 좀 발언을 좀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이제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립학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공립학교 교사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내일 저희 아이 학교도 선생님 9분이 시위에 참가한다고 하셔서 폭이 다 없고 그래서 여기 워킹맘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 또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시위는 그냥 일상이라서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또 큰일 났네, 또 큰일 났네 이렇습니까? 또 큰일 났네 하고 있죠. 예. 그럼 또 이제 정부는 또 뭐 이렇게 조건 뭐 이렇게 주고 그 시위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 오늘 이번 올해에 열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 파리에 살고 거주하고 계시니까 워낙 엔데믹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 오버 투어리즘으로 굉장히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보도로 듣고 있는데 실제로 살고 계실 때도 그게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네, 느껴집니다. 그 오버 투어리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현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환경에 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프랑스가 늘상 이렇게 해외 방문객
수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그 세계관광기구에서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94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파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파리에 파리쟁이 없다. 그러니까 여름에 오시면 주변에 다 관광객이고 현지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은 이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그런 뭐 교통 혼잡 또 뭐 바가지 요금도 있고요. 또 요새는 예전에는 호텔에서 살았으면 지냈다면 요즘 이제 에어비앤비의 발달로 인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섞이잖아요. 우리 현지인 바로 옆에 관광객이 있고 네. 그러면서 오는 또 사생활 침해, 소음 문제, 또 여름은 또 10시까지 이제 프랑스는 밝으니까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끄럽고 뭐 환경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쓰레기. 그래서 늘 그 오버 투어리즘은 문제점이 많죠. 많아서 많이들 여름에는 파리 사람들은 다 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실제로 경험해 보신 이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우리 모니카 특파원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화났어.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요. 네. 아무래도 예,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 자연히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 번 호텔에서 묵다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털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버 투어리즘의 또 하나의 뭐 부정적 영향은 이제 그런 소매치기 범도 있죠. 그래서 소매치기가 너무 많고 또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에어비앤비라고 절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숙소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관광객들은 왜 타깃으로 하냐? 소매치기범도 굉장히 고단수거든요. 이제 뭐 말도 안 통하고 프랑스어 또 이제 딱 돌아갈 날이 딱 티켓이 정해져 있다 보니 뭐 훔쳐도 여기서 해결도 안 되고 하는 걸 아니까 많이들 가져갑니다. 예. 예, 뭐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소매치기를 할 때 보통 네. 어디를 칩니까? 뭐 어디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매치기는 동유럽 이런 여러 집시들이 다가와서 저기 사인해달라 뭐 이렇게 도와달라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고요. 지하철 탈 때 이게 사람을 확 밀어버리면서 한 6-7명이 저희도 저희 신랑이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요. 싹 이렇게 밀면서 다음 역 어디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음 역 물어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갑 가져가고 이렇게 좀 약간 혼을 빼는 거죠. 네. 가방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죠, 보통? 네, 가방에 커터칼로 딱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요. 주머니 가져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팬티 속은 괜찮겠죠, 뭐. 거기까지 찢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뭔가 대응책이 있을 거잖아요. 네. 대응책이요. 네, 네. 대응책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관광부 장관이 대책을 이제 내놓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관광객의 이 흐름을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요 관광지에 관측소를 설치해서 이제 관광객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또 수용 가능 인원을 조절하는 일단 그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브르타뉴 섬의 일일 관광객 수를 이제 4,700명으로 제한하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이게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도 무료니까 그냥 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니까 2022년 6월부터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런 흐름을 좀 잡겠다 뭐 이런 걸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무료라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것도 아시면 좋은데 꼭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약을 안 하고 갔다가 무료라서 왔는데 해도 안 들여보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 딱 시간 딱 그 슬롯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딱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쿼터 다 차면 딱 뭐 이제 풀이라 표시해 놓고 그래서 이제 일일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을 좀 흐름을 잡겠다는 거죠. 수용 인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수기에 몰리니까 비수기에 좀 관광청에서 이제 홍보하면서
좀 골고루 연간 골고루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밌는 거는 프랑스는 사실 방학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방학의 날짜를 각 지역마다 좀 다르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3개, 4개 존으로 나눠서 파리의 방학을 이렇게 뭐 첫째 주면은 또 다른 도시 리옹 같은 경우는 셋째 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도 방학이라서 리옹이랑 이렇게 아르레 이렇게 남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그 리옹과 이 남프랑스는 아직 방학이 아니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또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날짜를 또 다르게 이렇게 두고 있고요. 방학 날짜를. 그 방학 날짜를 다르게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 혼잡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여행 이제 프랑스는 또 이제 휴가도 많고 휴가를 좀 잘 즐기는 민족이다 보니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방학이 딱 날짜 같으면 뭐 기차 예약이라든지 숙소도 다 찰 테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도 좀 혼선을 좀 줄이고 또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날짜를 고루고루 하면은 경제 활동도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연결해서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뭐 올림픽을 좀 앞두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올 것이고 이거에 따른 관광객의 바가지를 씌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렌트 값을 뭐 5배, 6배, 10배까지도 올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가격 인상이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하철 티켓도 지금 이제 9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딱 올림픽 기간. 그 기간 동안 2배로 올리고요. 또 숙박 에어앤비 이런 것들도 지금 루브르 입장료도 지금 올랐죠. 5유로 올라서 이제 32,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1회 티켓이. 뭐 당연히 마트, 식당 이런 데도 관광객 노리고 이제 올릴 거고요. 또 숙박료도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호텔의 1박 평균 예상 금액이 한화로 100만 원. 에어앤비 1박 평균이 이건 또 이제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9, 89 이런 데 이제 올림픽 이 경기가 일어난 그 동네는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요. 프랑스 뉴스에 89에 에어앤비 1박 가격 323만 원. 그리고 좀 경기장과 떨어진 데는 이제 뭐 78만 원. 굉장히 지금 한 4,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만도 있지만 또 그럼 나도 에어앤비 할래. 나도 에어앤비 할래. 이렇게 자기 집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여러 엄마들한테 굉장히 이거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올림픽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올림픽 때 뭐 할 거냐? 대부분 19은 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걸 보고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이들도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고 스포츠들을 좋아하는 애들이라서 좀 즐길 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전부 뭐 부모님 집 뭐 다들 뭐 다 떠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그럼 이참에 에어앤비로 해서 좀 짭짤하게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올림픽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에어비앤비? 직장. 아니요, 에어비앤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소업체. 청소업체는 아마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5분 저기 청소하고 청소하고. 진짜 그렇겠네요. 야, 그러네요. 와, 다 이제 그럼 파리에 계시는 분들은 난 떠날래. 올림픽 때 여기 있어봐야 안 되고 난 떠나서 내 집을 그냥 에어비앤비로 사람들한테 해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워낙 치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찰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공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경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경찰들이 그 호텔 이제 그 파리 시청에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치안 문제 때문에 올림픽 기간 다 동원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휴가도 없고 또 보너스도 좀 높여달라 뭐 힘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업무에 따라 500에서 1000유로 보너스로 책정을 했는데 노조가 2000유로로 모든 사람한테 지급해달라 해서 1월 30일에
그 다르만행 내무부 장관이 그러면 최대 1,900유로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7월 24일에서 8월 11일인 그 올림픽 기간 외에 15일에 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경찰 시위는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아니 이게 시위를 하니까 또 이게 받아들여지니 또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정말 많은 시위가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런 시위를 통해서 많이 얻었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떤 소통의 작용으로서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주 시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시위를 안 하고 내가 그냥 희생하는 분위기보다는 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려운 거를 알려주자라는 취지가 더 강하군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맞아. 올림픽 때요. 네. 그 프랑스 파리인들은 이제 다 떠난다고 하고 이제 네. 관광객들이 파리로 들어갈 텐데 프랑스 네. 파리가 그 요금들을 다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좀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관광객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좀 덤터기 쓰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좀 그런 면도 있는데요. 예, 일단, 예, 상황 그렇습니다. 예. 1박에 320만 원. 아, 뭐 그 정도 낼 수 있죠, 뭐. 근데 그건 이제 누군가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막 옆에 에펠 보이고. 일단 저는 뭐 다음 생에 가는 다음 걸로. 생에. 예, 저는 다음 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긴 했었는데. 파리 가기 힘들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여기 주민들, 뭐, 제 지인들이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혼잡한 거를 되게 이게 싫어한대요. 막 교통도 혼잡할 거고 그 앞에 이제 QR코드로 뭘 찍어야지 또 입장 가능하고 이 통제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올림픽에 대해서 막 즐길 거야 뭐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예, 오늘 네.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준비해 다음 주세요. 시간에 제가 좀 몇 가지 더 좀 많이 모셔서 질문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제가 몇 가지 한두 개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프랑스 파리에 사시면 어떻습니까? 혹시 사시는데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치안이 너무 불안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까요? 파리에 사는 예, 거요. 혹시나 뭐 파리에 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다면 파리는 일단은 문화 예술을 좋아하고 좀 잘 즐기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예. 일단은 문화 예술 저도 이제 주변에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를 많이 가봤는데 파리만큼 문화 예술이 풍부한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뭐 미술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치안은 뭐 문제가 되죠. 사실 테러의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생활비요? 예. 생활비는요? 예. 생활비는 벌어야죠. 뭐 당연히 벌어야겠지만 뭐 네. 생활비가 많이 듭니까? 생활비요. 뭐 아껴 쓰면 또 아껴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마트에 장 볼 때 물가는 제가 볼 때 한국보다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보다 저렴하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집에서 음식을 다 해 먹는데요. 일단 여기는 그 인력을 쓰는 분야는 좀 많이 비싸거든요. 이제 식당 외식을 하면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고기의 가격도 굉장히 한국 비해서 싸고 이런 식재료가 쌉니다. 한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렴하게 사 먹으면 식비 아낄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외식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도 뭐 무료인 것도 뭐 찾아보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 그러니까 집값은 좀 비싸죠? 집값은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요. 집값은 좀 비쌀 것 같아요. 집값은 비싸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세 없고 월세니까 그 월세가 나간 돈이 많이 비싸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그 현지에서 진짜 농민 시위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마약 주사실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이 또 학교라는 거. 예. 올림픽 그리고 관련. 올림픽 관련된 이야기. 실제로 원래 휴가철에 파리에는 파리지행이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가격도 많이 올렸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 현지의 이야기들을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파리 통신원 모니카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